안녕하세요. 작년에 파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아무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에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그때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4천 정도로 적지 않고 회사의 복지도 좋아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거래처 직원인 약혼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7살 많았던 그는 나중에 말하길 저한테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못 이겨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는 저에게 정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야근으로 제가 퇴근이 늦어질 때는 제 자취방에 먼저 가서 청소도 싹 해놓고 음식도 해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났을 때라서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셋 정도 낳고 싶다고요. 그런 이유로 연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남자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위로 있는 누나 셋이 남자를 엄청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신우가 셋이나 된다며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고부 갈등, 신우와의 갈등을 많이 듣고 읽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막연히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건 것들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네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한 번도 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막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이 엄청 놀랐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 기억에서 그 사람들이 보인 관심은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자매들이 모여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 해주지 않았어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을 뿐이었고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둘째 누나가 감자탕을 끓였다며 앞앞에 한 그릇씩 퍼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거에는 정말 국물 한 국자하고 뭉개진 감자 한 덩이가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자 야, 저기 있잖아 가서 네가 퍼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야라는 호칭에 제 귀를 의심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길래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좀 더 국을 풀려고 냄비에 갔는데 냄비엔 찌꺼기밖에 없더라고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 식사를 마치고 남자 가족들과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셋째 누나가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도 마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저한테도 말을 걸었다고 그게 반가워서 네 저도 마시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 그러면 네가 가서 사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남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누나 셋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 맥주 몇 캔이 얼마나 무겁다고 둘이 가냐고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자가 금방 갔다 온다며 저를 따라 나섰죠. 저는 문 밖에서 남자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너무 짜증난다고 화를 냈어요. 저는 인사시킨다며 나를 데려와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니네 집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택시 타고 떠나려고 하자 남자가 자기 가족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자기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고쳐놓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구구절절 사정하며 매달리는 남자를 보니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결국 다시 돌아가서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늦게나마 저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큰 누나란 사람이 말을 딱딱 끊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도 나눠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네요.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는 결혼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에 더욱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남자는 벌써 이 사실을 누나들에게 다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며 결혼식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긴 했어요.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의 둘째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출근 안 했지라며 나와 밥이나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식당에서 둘째 누나가 대뜸 저에게 야, 너가 우리 동생한테 가족 모임 못 나가게 했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왜 모임을 못 나가게 하겠냐고 역으로 물으니 아무튼 여우짓 하지 말라고 다 걸리게 되어 있다며 이번엔 경고로 끝나지만 다음엔 진짜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큰 누나가 저를 싫어하니까 알아서 잘 기어야 한다고 충고를 해주네요. 이 집에선 제 시어머니들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나요. 아무튼 또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상견례 날짜가 되었습니다. 배불러 오기 전에 화사하게 입으라며 친정어머니가 직접 골라 사주신 하늘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분이 자리에 계셨어요. 남자의 작은 고모였죠. 원래는 큰 누나 내외만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 집 어른이라며 작은 고모가 바득바득 우겨서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 작은 고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자 말로는 성격도 괴팍하고 말도 필터 없이 하신다고요. 나름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하는 상견례였는데 단정하게 차려입은 저희 부모님과 달리 남자 쪽은 큰 누나 내외는 청바지 차림에 작은 고모는 골프웨어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아침을 늦게 먹었다며 음식엔 손도 안 대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전 속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죠. 게다가 작은 고모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어른이 먼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싹싹하게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된다면서 저더러 어려서 그런가 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친정 아버지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잘 가르쳐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큰 누나라는 사람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원래 수더분한 올케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여우에다가 당돌하다며 집안 분위기 흐릴까 걱정이라고 잘 가르쳐서 보내달라고요. 결정적으로 혼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일단 허례허식 없는 결혼식을 하는데 동의한 상황이었어요. 그건 남자의 누나도 동의한 일이었고요. 집도 결혼식도 반반씩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작은 고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당신들도 생각이 있으면 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한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뜸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남자 쪽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작은 고모라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순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이어 다리 사이에서 뜨뜻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아래로 내려다보니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놀란 저희 부모님이 119를 부르고 아버지가 저를 1층까지 업고 내려가셨다고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소변줄 꽂고 검사하고 했지만 결국 그날 새벽에 유산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산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하셨대요. 병원 요긴실에 누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남자랑 그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더군요. 큰 누나 내외도 왔고요. 그 점자는 저희 아버지는 남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고모라는 사람은 저한테 보기에도 비리비리해서 불안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참에 저를 옆에 끼고 잘 가르치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훈수를 두더라고요. 순간 그 순한 저희 어머니가 그 고모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며 그 여자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큰 누나 내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갔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파혼하게 되었네요. 그 남자는 지금도 종종 미안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기회만 준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헛소리도 잊지 않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원래 제 친구에게만 털어놓았었는데 어떻게 그 남자 회사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못 이겨 남자는 회사를 관뒀고 여전히 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3개월 동안 저는 잘 먹고 몸 추스리고 부모님과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더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이직도 성공했어요. 언젠가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부모님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